음성중학교 3학년 1단원 파트 2를 설명할게. 자, 봅시다. 자, 안토니오 was greatly surprised. 안토니오는 매우 많이 놀랐습니다. 자, 놀라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 뭐 때문에 놀랐을까라고 했더니 There were rats. 쥐들이 있었다는 거야. In the palace. 궁전에. 그래서 안토니오는 궁전에 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우리 was가 동사 자리, surprised가 준동사, 그 다음에 대시 유두자, there were 동사 해서 총 네 군데를 봐야 되니까, surprised는 이게 이제 준동사인데, 준동사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얘는 준동사로서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과거 분사 왜 썼을까라고 한다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야지 우리는 과거 분사 쓴다라는 원칙을 정해줬지. 자, 우리가 태를 고려할 때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이 타동사를 be, pp 또는 pp 형태로 고쳐주자라고 배웠어요.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surpris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자, 예외적인 태가 되는데, 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우리 surprise라는 놀래키다라는 타동사 뒤에 놀래킬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놀래킬 대상이 목적어가 필요해. 보통 사람을 놀래키게 되겠지? 자, 그런데 surprise 뒤에 놀래킬 대상이 목적어가 나왔어? 안 나왔지? 그래서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surprised 과거 분사 쓴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원칙에 맞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예외라고 썼냐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urprise가 surprised라는 과거 분사가 아닌 surpris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가 있어.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들이 있어. 지금 나온 surprise, 놀래키다. excite, 흥분시키다. interest, 관심을 갖게 만들다. amaze, 놀래키다. 등등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be, pp 또는 pp 씁니다라는 게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찾아야 돼. 명사를 찾는다. 자, 그런데 이 수식당하는 명사가 가해자가 되면 현재 분사를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되면 과거 분사를 쓴다. 라는 원칙을 지키면 돼. 자,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까지 우리는 태를 고려할 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BPP나 PP를 쓰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ing 꼴 현재 분사 쓴다라고 배웠었지. 그런데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으로 세웠던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BPP나 PP 쓴다는 원칙이 적용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surpris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surprised 과거 분사를 썼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을 적용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surprise의 목적어가 없음에도 ing 꼴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 찾아서 그 명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즉, 이 문장에서는 surprise란 단어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자, surprise와 뒤에 있는 that이라는 X구문은 다른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뒤에 있는 that부터 palace까지가 하나의 X구문이라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surprise와는 다른 덩어리거든. 이와 같이 뒷덩어리와 다른 덩어리가 된다면 앞에서 찾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안토니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안토니오가 누군가를 놀래킨 거야? 아니면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안토니오를 놀래킨 거야? 라고 했을 때 궁전에 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안토니오를 놀래켰기 때문에
안토니오는 피해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피해자구나. 그래서 surprised 과거분사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BPP 쓸까 안 쓸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적용해서 surprised라는 과거분사를 썼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등장을 했어? surprised라는 자리는 준동사구나라는 거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지. 자, 대시라는 유두자를 보니까 우리 유두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앞에 명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가 불문인지 완문인지 확인하는 거지. 자, 앞에 명사가 존재를 하고 뒤에가 불문일 때는 우리 누구 쓰자? 관계 대명사를 쓰자라고 했어. 그래서 사람을 꾸며줄 때는 who, 사물을 꾸며줄 때는 which, 사람과 사물을 둘 다 꾸밀 땐 that. 뭐 이거 말고도 수익격 관계대명사 who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도 있는데 뭐 다 모양이 비슷하지. 그 다음에 앞에가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뒤에가 불문일 때는 누구를 쓸 거냐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문이다. 즉 관계대명사 뒤에는 다 불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앞에가 명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뒤에는 완문인 경우가 되는데 이럴 때는 접속사 대시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고차원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요거를 한번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나오게 되면 이 X 구문 자체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 X 구문이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 아,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의 역할을 해. 명사의 역할로 전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보어라는 것은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는 거고 목적어는 타동사 뒤가 되는 거지. 타동사 또는 전치사 뒤, 주어는 동사 앞. 이런 식으로 해서 X구문이라는 것도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접속사 대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고 하면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안토니오는 was는 불완벽한 동사야. 얘는 불동이야. 불동. 불완벽하기 때문에 was라는 비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7가지 부품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surprised라는 준동사가 나와서 was라는 비동사를 채워줬지. 자, 그래서 보니까 안토니오부터 surprised는 완벽한 문장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는 이 대시라는 X구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했더니 관계대명사 역할을 할 거야? 아니면 접속사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한 걸 알 수 있어. 왜?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surprised라는 과거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역할은 아니야.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명사의 역할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주어 역할을 하려면 대시라는 X구문 뒤에 동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목적어 하려면 that 앞에는 타동사가 있어야 될 거고 보호 역할을 하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면 비동사 was는 존재했지만 was를 채워줄 수 있는 보어는 surprised가 was의 보어이므로 이 명사의 역할이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즉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that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that이라는 것이 명사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일종의 부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신 명사 역할도 하고 부사로서의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동격의 역할도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렵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일부러 어렵게 설명했어요. 이 부분을 중학생답지 않고 고등학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뒤가 완문이니까. 자, 그리고 surprised가 놀랐습니다. 이거 과거분사거든. 과거분사는 뭐라고? 형용사 역할이야. 그런데 놀랐다를 꾸며주잖아. 왜 놀랐는지. 즉, 뒤에는 X구문 자체가 형용사를 꾸몄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꾸민다. 그래서 이 that이라는 X구문이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완문인지 불문인지 증명 한번 해봐야 되겠지? 증명해보면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가 있다라는 동사가 되거든. 그래서 there were 하면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뭐가 있었을까? wretch, 쥐가 있었습니다 라고 채워줬지, 불완벽한 걸.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등장해야 된다. 이게 전치사 구가 되지.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palace라는 궁전이라는 명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완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 that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따져보냐면 영작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reatly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에 ly 붙어 있으면 얘는 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부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자, 그래서 was라는 불완벽한 동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was라는 비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greatly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surprised라는 과거분사가 채우는 것이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영작을 한번 봅시다. 영작의 기본 원리가 뭐였었냐면 주어를 찾아야 하겠지? 은는이가 붙었으니까 안토니오는 이라고 주어가 등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쥐들이라고 해서 은는이가 붙은 게 또 나왔지. 얘도 하나의 주어가 나왔고, 그럼 반드시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X 구문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안토니오는 궁전에 쥐들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라고 해서 매우 놀랐습니다가 진짜 동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토니오와 매우 놀랐다가 진짜 동사. 그래서 번호가 정해지겠지. 1번, 2번. 근데 왜 놀랐어? 궁전에 쥐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으니까 이게 X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X 구문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유도자로 시작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궁전에 쥐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우리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작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을 보면 He asked, 그가 물었습니다. Are there, 있습니까? No cats?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는 no가 나오면 동사가 부정이 돼. 그래서 고양이는 없습니까? In this island, 이 섬에는. The queen, 여왕이 looked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puzzled,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했어. 자, 우리 여기서 나온 puzzle이라는 자리가 준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puzzle 자리가 준동사 자리가 되는데 왜? look이라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puzzled 자리는 준동사 자리야. 준동사니까 우리는 태를 고려해 보는 거지. 태를 고려했을 때 타동사의 목적어 있냐 없냐의 원칙을 적용해 보니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지, 그치? 왜냐하면 당황시켰으면 누구를 당황시켰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래서 과거분사 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배웠던 방식이 있었지? 퍼즐드라는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는데 뒷덩어리와 다른 덩어리라면 앞에를 보자라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뒷덩어리랑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퍼즐드가 꾸며주는 것은 더 퀸. 그 여왕이 누군가를 당황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여왕이 당황하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온 위에 2번 문장에서 그 남자가 이 섬에는 고양이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queen은 피해자입니다 라고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puzzled 과거분사. What is a cat? 고양이가 뭔데?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The merchant, 그 상인은 said to himself. 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말했다는 거지. What the islanders here need? 섬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is not tools or books. 도구 또는 책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cats, 고양이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5번 문장은 시험에 100%일 것 같아. 자, 어떤 중요한 문법들이 담겨져 있냐면, 자, 우선 어떤 중요한 문법들이 담겨 있냐면, what이라는 유도자가 나왔는데, what이라는 유도자가 나와서 얘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what의 용법을 잠시 설명을 한번 해보면, what은 어떤 용법이 있냐면 1번 의문사의 역할이 있고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거며 2번 의문 형용사의 역할이 있고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이야. 얘가 어떤 또는 무슨이라고 해석을 할 거며 3번에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형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what이라는 X구문이 쓰였는데 need라는 필요합니다라는 동사가 하나 쓰였는데 is라는 동사가 또 쓰였기 때문에 need까지가 what이라는 X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what부터 need까지 X구문이 is라는 동사의 주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구문의 주어가 섬마을 사람들, the islanders가 주어가 되고 need가 X구문의 동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X구문의 주어는 이가를 붙여. 그래서 섬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섬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구나 책들이 아니라 고양이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했지. 왜냐하면 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섬에는 이 문법 하나 생각하면서 또 하나 관계대명사 what은 뭐랑 바꿀 수 있냐면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나온 what은 the things, that 또는 which와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that에는 왜 괄호를 쳤을까요? 라고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명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오게 되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게 돼.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뒤에 보니까 the islanders라는 주어와 need라는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that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what을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와 바꿨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필자는 선생님이 올 때는 이걸 오류한 것 같아. 뭘 오류했냐면 여기가 사실은 is라기보다는 are이라는 비동사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what을 the things that이나 which로 고친다면 사실 the things가 is의 주어가 되어야 하거든. 주어.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이것의 학교 교재를 다시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게 뭐냐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자리 꼭 기억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what이 관계대명사 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문장 자체를 두 문장으로 쪼개볼게. 자, 우선은 X 구문을 구별해내는 거지. 자, the islanders here need cats. 여기 있는 섬마을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요 하나의 문장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문장을 나눈 거야. 우리 두 문장을 한 문장 합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공통된 명사를 찾지? things와 things가 공통이구나. 이 중에 하나를 생략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x 구문이 될 수 있는 things를 생략하자고. 그럼 생략된 명사가 존재하는 이 문장이 x 구문이 될 거면 x 구문은 반드시 유도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은 명사는 바로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선행사가 돼. X구문은 어디다 쓰라고? 선행사 바로 뒤에다 써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쭉 한번 살펴보면 두 개 문장을 이제 하나씩 합쳐보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지. The things, the islanders 쓰기 전에 유두자를 쓰니까 사물을 꾸며주는 위치나 that을 쓰게 되고 선생님이 줄여 쓸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the things라는 선행사 뒤에 x 구문이 위치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어. 뭘 배웠냐라고 하면 the things 대신나 위치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으로 고칠 수도 있다라고 우린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what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장을 한 문장 합산하면서 the things 대신나 위치를 한 단어로 what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제귀 대명사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귀 대명사라는 것은 self 또는 selves를 사용하게 돼. 이건 뭐뭐 자신이란 뜻이거든. 자, 제귀 대명사는 어떨 때 쓰냐면 타 동사의 주체와 목적어가 일치. 타동사를 동작하는 주체와 목적어가 일치하거나 또는 어떤 전치사가 등장을 했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와 이 전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서로 일치한다면 이 목적어 자리에는 제귀 대명사를 써야 한다. 목적어 자리에는. 자, 그래서 상인이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말했다라고 해서 himself라는 제귀 대명사 쓰게 된 거야. 만약에 힘이라고 쓰게 되면 멀첸트와 힘은 다른 사람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he brought, 그는 가져왔습니다. two cats, 두 마리의 고양이를 from his ship, 그의 배로부터 and let them run free, 그리고 그 두 마리의 고양이가 run free,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let, 허락해 줍니다 라고 했어. 자, 우리 이렇게 보면 let이라는 것이 사역동사이므로 사역동사 나오면 목적어로 꾸며지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된다.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오답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역동사에는 have, let, make라는 세 가지 사역동사가 있고 help라는 것은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동사의 원형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run free의 뜻이 자유롭게 달리다 라고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what amazing animal they are. 우리 대화문 1편에서 대화문 파트 1에서 감탄문 배웠었지. 와라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이거 감탄문 만드는 법 배웠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cried, 울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외쳤습니다. the queen, 여왕이 when 뜻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서 그녀가 보았을 때 all the rats, 모든 쥐를 run away, 도망치는, 그래서 모든 쥐가 도망치는 걸 보고 보았을 때 여왕이 외쳤습니다. What amazing animal, 정말 놀라운 동물이야. 누굴 뜻한 놀라운 동물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뜻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설명해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지각동사, 지각이라는 것은 뭐해?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보다, 듣다, 느끼다, 노티스, 알아차리다라는 단어가 있어. 보다라는 단어는 lookat도 될 수 있겠지. 이런 부분. 이런 지각동사 나오게 되면 사역동사처럼 똑같습니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근데 우리 지각동사 표현에서는 동사의 원형 대신에 누구를 써도 된다? ing꼴 현재 분사를 써도 된다라는 것. 동사의 원형 자리에 현재 분사 ing꼴 써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she 그녀는 gave 주었습니다. 안토니오에게 chest 보석. 자, chest라는 것이 잘 봐야 돼. 보석함을 주었는데 그 보석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filled 채워져 있어. with jewels 보석으로. 자, 보석으로 채워져 있던 상자를 안토니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was filled with는 be full of 여기 be라고 쓰면 안 되겠지. was full of와 같다라는 거.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네. 자, 어느 부분을 잘 봐야 하냐면 gave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수요동사라고 그래. 상장을 수요한다라는 말 하게 되지. 수요동사 다음에는 간접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등장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과 를로 해석이 되고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로 형성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얘네를 우리가 사형식 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다. 삼형식 고치게 되면 수요 동사 써주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면 돼. 그런데 중간에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보통 누구누구에게 준다라고 할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삼형식 고치면 she gave a chest jewels 그 다음에 to Antonio 라고 하면 삼형식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했잖아. 대시라는 X구문이 등장을 하게 되지. X구문 앞에 chest라는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was라는 동사의 주어가 지금 없지. 주어가 사라져 있으므로 얘는 불완벽한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불문일 땐 관계대명사를 쓰자. 근데 chest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도 상관없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어가 없다라고 했어서 was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어. 왜 없어? 앞에 있는 chest와 주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생략한 거지. 즉, chest가 was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chest가 3단주이므로 was, s가 붙어 있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는 were이라는 비동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는 두 개 문장 한 문장으로 합산하는 경우지. 그래서 she gave Antonio chest라는 하나의 문장과 어디 갔어 밑에 Antonio chest라는 하나의 문장과 이 was filled with jewels라고 했을 때 두 개 문장인데 공통된 명사 중에 하나 생략하지. chest, it. 그래서 it을 생략하고 생략된 문장이 X 구문이 되면 X 구문이 유도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위치나 that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X 구문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한 문장 만든 것이야. 설명한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 잘 해서 기억해 주면 좋다.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시도록.